네. 그럼 일단은 좀 어색하지만 다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언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더 내가 어떤 잘 방향성을 잡아서 앞으로 또 몰아쳐야 되는데 어떠한 지문들을 보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그런 때일수록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양적인 충격을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올바른 방향, 이거는 항상 피셋이 요구하는 사고의 형태와 원리,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읽어주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시점에 제가 강조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인데 12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읽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섭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셋은 당연하고요. PSAT를 5개년만 보고 끝난다. 이건 절대 안 되겠죠, 이제쯤은. 그죠? 분석은 5개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10개년으로 넓혀서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텍스트도 보고, 요즘 경향이랑 이런 면에서 답이 되는 선택지가 다르네. 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그 기출문제의 폭도 넓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요즘 경향이 아니네가 아니라, 해당되는 지문의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지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기출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하지만 민간 경력, 그 두 번째 순위는 민간 경력 테스트, 최소 5개년에 해당되는 민간 경력 텍스트들을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분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석은 한 문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막 대입해가지고 단락물 핵심은 뭐야, 결국에는 구조는 이렇고 선택지 원리는 이렇고 답이 되는 선택지 원리 이거고 오답 포인트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20문제든 40문제든 전체적인 세트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선별하여서 한두 문제 정말 어렵고 내가 꼭 리뷰가 필요한 문제들만 골라서 리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본다, 많이 보고 많이 읽고 사고하고 판단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려운 그러한 텍스트를 피하지 마라. 지금 이 시점에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건데요. 내가 어떤 특정 소재든 특정 길이든 특정 지문을 보면 숨이 턱 막혀.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리화를 해요. 이런 거 안 나오겠지. 리트니까. 이거 과학지문 안 나오겠지. 이 정도는 안 나올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텍스트를 점차 배제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되냐면 현 실력으로 고정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능력치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불편한 지문을 더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읽기 어려운 지문은 그거를 지금 이 시기에 극복을 해주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적이 오르고 그 다음에 독해력도 오르고 그 다음에 실전 가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어렵고 좀 낯설고 힘든 지문들을 스스로 나의 눈으로 뇌로 여러분들께서 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4번에서 6번에 해당되는 지문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강을 듣는 친구들도 먼저 스탑을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요. 단락 자체가 길어요. 항상 우리는 지문을 볼 때 지문 전체의 길이뿐만 아니라 스캔을 통해서 내가 독해를 해야 될 전략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문의 그냥 길이에 압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이렇게 읽겠다. 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스캔을 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뭔지부터 몇몇 친구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이라는 거는 다 봐야 된다가 아니라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친구는 뭐가 눈에 들어오나요? 네, 그림이 2개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시각 자료가 2개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각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는?
어. 이 그림 1을 통해서는 이런 세포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림 두 번째에서는 합성하는 거, 그 장소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자, 한 친구한테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친구, 뭐가 보여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뭐가 나한테 싹 들어오나요? 세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그런 키워드를 봤다. 이 친구는 이제 물론 시각자료도 보이겠지만 형태 발생 물질이나 이런 반복되는 키워드가 보였대요. 스캔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봐라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한 1, 2초 사이에 전체적으로 지문을 싹 봤을 때 내 눈 안에 뭐가 들어오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라면 첫 번째는 시각 자료가 눈에 확 들어올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문의 길이 그리고 단락간의 길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스캔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내가 이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 독해의 전략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각 자료가 그냥 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건 전략이 아니거든요. 보는 건 다 봐요. 여기 이제 40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시각자료 있네? 이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수준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을 세워주시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림 1은 어떤 단락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단락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단락에 지금 길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림을 보면서 첫 단락이 이렇게 길지만 결국에는 그림을 설명하는 걸 거야 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냥 세포 있네, 그림 있네, 이거 설명하겠네, 요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세포를 봤다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봤다면,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 단락에서 메모라이징을 할 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메모라이징 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강약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 자료가 나오면 보통은 많은 정보들을, 만약에 시각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았을 때 독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 그럴 때 주거든요. 그러니까 독해하실 때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만 속도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딱 들어갈 텐데, 아까 두 번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형태 발생 물질에다가 가로치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농도 구배하고 가로치고 영어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뭔가 어떤 특정 용어에 가로치고 영어라든지 아니면 작은 따옴표로 강조하게 되면 그걸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강약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조되는 키워드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이거 중요하네 하는 거는 굉장한 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읽는다가 아니라 찾는다예요. 그쵸? 제가 항상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께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읽는다는 무슨 내용일까? 요거고요. 찾는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 여러 개념 중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지? 어떤 단어를 남겨야 되지? 하고 질문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텍스트를 접하는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서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적용을 하면, 첫 번째 단락에서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중심적인 소재부터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 중심 소재는 항상 단락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혹은 앞부분에 결국 단락에서 혹은 이 지문 전체에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부터 중심축을 잘 잡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에 관한 글인가라는 이 소재랑 그 소재를 강조하는
핵심을 여러분들께서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요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선지에 활용될 어휘예요. 이거부터는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거를 플러스해서 가지고 가겠죠. 그쵸? 근데 요것도 안 보고 그냥 막 이것만 찾는다든지, 아니 뭐가 계속 반복되니까 세포와 관련된 글인가 봐,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면 그게 엉망진창이 되겠죠. 제가 그 엉망진창이라는 단어를 제 아들이 요새 많이 써가지고 네 입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엄마 어때? 오늘 이제 출근하는데 엄마 다 괜찮은데 머리가 엉망진창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신경이 쓰입니다. 예민한 아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분 독해를 할 때 안정적으로 균형감이 있으려면 첫 단락에서부터 중심 소재부터 명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친구가 한번 해볼게요. 무엇에 관한 글인가요? 갑자기 불러와서 미안해요. 첫 단락에서 무엇에 관련된 글입니까? 이 글은. 세포가 분화하는 메커니즘. 너무 어렵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지금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뒤에 친구가 내가 이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뒤로. 뭐 하기 과정? 네. 여러분들이 아직 머리가 잘 안 풀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문 같이 볼게요. 항상 소재는 여러분들이 자기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그 첫 번째 문장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죄송해요. 어떻게 하는 걸까?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한 번은 머물러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첫 단락은 그냥 읽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를 찾고 정리하고 그걸 이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긴다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읽고만 있더라고요. 자, 우선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 다양한 구조와 기능하는 기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이라는 단어 자체도 피셋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이죠. 그 다음에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포 운명을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것 중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래요. 그럼 이 글은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글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했더니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 방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을 읽을 때 일단 얘만 탁 치고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가 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얘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얘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중심 소재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첫 단락을 잡을 때 이 중요한 개념이 어떤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부터 차근히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간단한 방법으로 이게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측하는 거 했으니까. 요거 보면서 뒤의 흐름을 예측을 해주신다면? 못하겠어요. 안 돼. 뒤로 넘어갈게요. 뒤에 있는 이 학생.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대요. 그렇지. 다른 방법이 또 나열될 가능성이 크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핏셋이 이 다양하다라는 단어를 열거를 통해서 쓰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라고 하면 일단 얘를 강조한 거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첫 단락은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예측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지금은 나 이거 얘기할 거고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핏셋이라면 왜냐하면 이 핏셋에서는 제가 항상 추론형에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범주의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와 관련된 정보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범주 안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방법이 나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떠한 그 분절점이 딱 생긴 다음에 새로운 범주가 형성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을 짓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딱 두 가지의 범주를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읽으셨으니까 방법이 하나만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사실 여기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만약에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핏셋이라면 봤을 거냐면요. 결국 첫 번째 거, 가장 중요한 거 언급했고 열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읽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확인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와 관련된 건지 전체적으로 쭉 보고 여기까지.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이 비대칭적 확산과 관련된 부분이 또 다른 방법이었잖아요. 그쵸? 그 초팔이 나오는 거.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약 규절할 때 그 부분을 더 힘주어서 읽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틀어지고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되게 크죠. 하나의 범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끝났고 새로운 구조인가? 확인을 딱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이러한 비대칭적인 전달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아래와 같은 가설이 제시되었다 하는 이 부분, 이 뒤에 부분이 결국에는 다양한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범주를 확실하게 나누고 뒤에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시간 쓰지 말고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잡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고 정확한 독해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조금은 앞에 부분에서 크게 독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잊지 않아야 되는 건 결국 비대칭적 확산이든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든 다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들 가운데서 하나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뭘 잡으신 거냐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지문 전체의 소재고요. 이 첫 단락에서는 그 중에서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를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 전체의 소재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재예요.
그래서 간혹 학생들한테 첫 단락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형태 발생 물질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세포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형태 발죠. 네,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와 관련된 글이다라는 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형태 발생 농도 구배에 관련하여서 이 단락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 남길래?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소재입니다. 이건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 발생 물질에 대한 농도 구배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그 키워드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반복되는 키워드가 세포랑 형태 발생 물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 당연히 그 소재니까 당연히 반복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뭘 강조하고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형태 발생 물질은 하고서 시작돼요. 그 다음 문장이. 방법을 설명하고 왜 이렇게 뺄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수업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라서 여기만 봤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하죠. 농도를 구배하는 거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포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형태 발생 물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니까 형태 발생 물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서 그냥 형태 발생 물질 설명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문장 독해 정확하게 해서 형태 발생 물질 이꼴 요거야.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자, 뭐예요? 형태 발생 물질 뭐예요? 그렇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형태 발생 물질은 이거다. A는 B다. 이렇게 해서 서술어가 꼭 다로 끝나는 데만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A는 이것이다. 라는 형태로 그래서 형태 발생 물질이 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형태 발생 물질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아무 생각 없으면 단백질과 형태 발생 물질 간의 관계도 모르고 뒤에 가면은 막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 단백질의 농도 구배에 따라 세포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운명이 결정되는 게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인데 형태 발생 물질이 단백질이니까 그 단백질이 어떻게 농도가 구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셋은 이렇게 숨어져 있는 단어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형태 발생 물질이라고 그 지문에서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해놓고 형태 발생 물질이 그래서 단백질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태 발생 물질 잡았다고 해서 신나는 게 아니라 형태 발생 물질은 결국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선택지를 볼 때 1번 선택지에서 피셋이라면 요새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는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단백질의 농도 구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걸 보면서 단백질에 대한 농도 구배 이꼴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 이게 빠르게 전환이 돼야 돼요. 그게 빠르게 전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지문을 독해할 때 선지를 위해서 그러한 키워드들을 잘 가지고 가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여기 뒤에 부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게 막 나열되어 있죠. 지금 보면 예를 들어라고 해서 위에 아래 하면서 세포명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체크를 하지 마세요. 체크하면서 읽지 마세요. 아직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모르는데 막 동그라미 막 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도 못할 거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위치 정도만 이거 위치 어쨌든 이거 설명하네 이거 보면 나중에 그냥 해결되겠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강조되는지 어떤 키워드를 남길 것인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가져간다면 뭘까? 혹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그런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는 계속 질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친구 해볼까? 여기에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해 보여요? 농도는 위치랑 관련이 있고 가까울수록 농도가 뭐랑 가까울수록? 분비 위치. 네, 좋아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 그렇지. 네, 뿌듯합니다. 네, 혼자서 되게 뿌듯해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걸 볼 때 계속 이 글이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와 관련된 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과 계속 정보들을 조합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면 우리 최근 피셋이라면 그게 탁 선택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태 발생 물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 발생 물질의 구체적인 거 하나를 언급해주는 순간 그 키워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또 여기서 지금 보면 형태 발생 물질인 SHH의 농도 구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단백질이라든지 SHH라든지 그 키워드를 조금씩 바꿔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키워드를 수집하면서 읽어야 돼요. 단백질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에서 SHH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구나. 이게 다 형태 발생 물질이구나.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고 많이 지문 독해할 때 머무르는 부분이 뭐 거리가 멀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 이런 부분을 보면 막 끊고 막 다시 정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기서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뭐 어떤 정보가 제일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걸 남길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척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분비되는 곳 이것보다 척색에서 분비되네. 척색이 결국 기준점이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메모라이징을 할 때요. 과학 지문이나 정보가 많은 지문들을 볼 때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치고 읽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뭔가 척색이라는 단어를 내가 메모라이즈 못할 것 같고 다시 찾아와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단어들을 안 보는데 이렇게 단어들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는 중요한 건 머릿속에 남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선택지를 볼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인지 그리고 선택지의 판단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데 다 자꾸 나중에 선택지 와서 찾아가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문제만 푸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문제 푸는 동안 너무 피곤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읽으실 때 정보가 많은 글일수록 뭔가 하나 남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척색에서부터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고 얘네들 굳이 볼 필요 뭐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되지. 그죠? 대신 잘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표시는 하고 하더라고요. 바닥판 세포.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혹은 가장 먼 거. 둘 중에 하나라도 요거 척색이 제일 가까운 거. 얘가 선택지로 나올 수는 있겠네. 정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이라고 하면 단백질, SHH. 이 농도 구보에 따라서 세포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요거를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들어가면 선지에는 척색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분비되는 것. 항상 어디에서 분비됐냐. 이게 피스에서 좋아하는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척색이라는 단어. 척색이 기준점이고 척색에서 얘네들이 분비됐다는 거까지 알고 가면 정말 정말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아무리 크게 봐도 요거까지는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그 다음에 더 잘 보면 요거. 근데 이거 보면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바닥판 세포까지 보면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재와 핵심을 조금 더 구분해서 읽게 되면 글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간단한 그림 거잖아요.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형태 발생 물질이라는 게 단백질이고 SH라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을 주소라. 근데 그게 척색에서부터 분비가 되고 척색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먼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단락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느 정도 장악하느냐 이게 이 지문 독해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여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자료를 준다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읽지 말란 얘기입니다. 읽지 말란 얘기가 열심히 읽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읽지 마세요. 거기에 어쨌든 너네들이 열심히 읽어봤자 시간만 다 써. 그런 거고 차라리 이거를 이용하면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빠르게 보면서 이걸 설명하고 있구나 매칭시키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갈게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항상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SH와 같은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가 그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지 보여주겠네.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굉장히 살짝 읽었을 가능성이 큰데 항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힘줘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피셋이라면 되게 좋아할 법한 정보가 여기 있거든요. 막 이렇게 소수 집중이면 막 시킬 텐데, 네. 뭐가 보여요? 그렇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유전자라는 걸 전제하고서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셋은 뭘 전제하냐, 어떤 것을 공통으로 깔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인데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면 이것만 가져가요. 왜냐면 의미상은 이것이 더 세니까. 근데 피셋은 이거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 요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농도 구배가 달라지면 결국에는 세포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요렇게. 그래서 피셋이라면 동일한 유전자라는 키워드도 힘줘서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농도 구배에 대응하여 활성화되는 전사인자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첫 단락을 잘 잡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성화되는 전사인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어떤 거는 이런 전사인자가, 어떤 거는 이런 전사인자가 활성화되니까 세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앞부분만 정확하게 딱 잡고 장악을 해버리면 뒤에 부분은 그냥 따라와요. 정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제대로 읽으셨는지부터 확인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단락이나 문장들이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될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읽어낼 수 있다. 문장 독해에서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오늘 혹시 제 수업이 좀 처음이시고 그 다음에 아직 이 문단의 문장들이 무섭다 그러면 이 문단에 있는 문장을 읽는 방법을 연습해 줘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불편한 것들을 자꾸 부딪히면서 어떤 문장 때문에 내가 불편한지,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건지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또 이렇게 돼요. 전사인자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니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전사인자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는 게. 근데 여기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전사인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나오겠어요? 전사인자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그 단어를 빼서 전사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전사인자는 도대체 뭘 하는 앤가? 뭐랑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이 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인자가 결국 뭐를 만드는 겁니까? DNA로부터 mRNA를 만드는 작용을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문장 독해할 때 이렇게 쉼표는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끊어서 봐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쉬어도 되기 때문에 쉬어서 앞에 있는 서술어 의미 잡으라고 요렇게 쉼표 찍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사인자라는 것은 DNA로부터 mRNA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항상 요렇게 서술어 좀 힘주어서 읽어주세요. 어떤 거냐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똑같이 전사인자 이렇게 해서 밑줄을 쳤는데 어떤 친구는 전사인자가 mRNA를 만드는구나 여기 이제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그냥 전사인자 mRNA 이렇게 얘네들 관계는 몰라. 그냥 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만 친 거야. mRNA 뭐 나중에 물어보면 다시 오지. 이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오지를 너무 믿고 있다. 다시 와도 못한다. 왜냐면 문장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다시 왔을 때도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는 수준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그렇게 잡고 있지 않나. 좀 더 타이트하게 읽어내고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자꾸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시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단백질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단백질 얘기했을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나? 약간 이렇게. 갑자기 단백질이 여기서 왜 나와?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미 지금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도 결국 전사인자가 mRNA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들 간의 어떠한 정보들의 관계를 엄청 밟아가면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고 있어요. 예시가 우리 시험에 요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강하게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빠르게 읽긴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강한 거예요. 여기가 천천히고.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잡고 이거를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선택지가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여기를 막 열심히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부분을 잘 파악했다면 여기는 따라온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내가 정리한 내용들을 그냥 보여주네. 어떠한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라면 여기를 보면서 또 SH의 농도가 나오고 있네. 그래서 특정 역치 이상이 되면 이렇게.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나오겠죠. 특정 역치 이하의 경우에는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전사인자가 활성화되는구나. 여기에서 제대로 읽었다면 그러니까 각각 전사인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달라서 세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알고 들어왔다면 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SH 농도가 특정 역치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대한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전사인자가 활성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어떤 세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구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정리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누고 있다는 거 정도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A 전사인자, 여긴 또 그죠? A 전사인자에서는 RNA와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합성되고 B 전사인자에서는 운동세포로 분화하는 데 필요한 거. 그래서 여긴 바닥판, 운동신경세포 이렇게. 이거를 막 다 정리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눠줬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선택지를 예측해줘야 되겠죠. 선택지 예측. 뭐 나올까요? 그치, 속성 바꿔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눴으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하나는 역치 이상일 경우에 하나는 이하일 경우에 그래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합성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는 바닥판 세포고 하나는 운동신경세포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보들을 바꿔치기 하면서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제가 추론형에서도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은 선지를 위한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을 레벨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전에서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글을 막 읽다가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은 보고 싶어져야 돼요. 선지를 위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거나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조합해서 나오는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피셋이라면 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리트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리트에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문제는 틀려도 좋으니 피셋의 어떠한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이 되게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딱 꺾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부의 형태 발생 물질이 단순한 확산에 의하여 농도 구배를 형성하지 않고 특정 매개체를 통하여 이동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세요? 그렇죠?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뒤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매개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특정 매개체를 통한 그와 같은 이동. 그죠? 단순한 확산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확산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체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추론형 할 때 일반적 진술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구체화가 피셋에서 선지화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매개체를 통하여 이동한다라는 게 일반적 진술이고, 그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물질들이 확산되고 이동되는 것일까? 그 매개체가 선지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푸셨겠지만 6번 문제 있잖아요. 6번 문제가 편했어야 돼요. 편했어야 됩니다. 이 매개체라는 단어를 중점으로 두고서 매개체? 어떤 게 매개체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은 사람이랑 아무 생각 없이 읽은 사람이랑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 제가 쉬워야 합니다 했더니 한 10% 친구들만 좋아하고, 네, 나머지들은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어요. 네, 불편한 거죠 아직도.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볼게요. 가령이라고 또 예시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선택지가 나오겠지만 빠르게 읽 때 요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떤 구체적 대상으로 보여주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 형태 발생 물질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이게 가져가야 되겠죠. WG라는 그와 같은 형태 발생 물질. 그리고 지금 특정 대상이 있어요. 바로 초파리예요. 초파리를 대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G라는 형태 발생 물질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비대칭적으로만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만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림 있죠. 그럼 그림 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그림 1처럼 앞쪽으로만 확산이 된대요. 그죠? 그림 2처럼 대칭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앞쪽으로만. 그게 특징이다. 그래서 보시면 단순한 확산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라면 이 단순한 확산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확산은 그럼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범주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단순한 확산에 의한 것. 여기에선 단순한 확산이 아닌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 한다면 그림 2처럼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확산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뒤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앞쪽으로만 분포해. 비대칭적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범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정보를 처리할 때 계속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는 이런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방법에 따르면 매개체를 통한 방법에 따르면 비대칭적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한 확산이란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단락을 설명하는 이 앞부분을 설명하는 키워드라는 거를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요새 최근에 피셋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주지 않아요. 다 주지 않고 단순한 확산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라고 해서 여기다 단순한 확산이라고 키워드 안 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랑 B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선택지에서 갑자기 지금처럼 단순 확산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어디지? 여기서 찾으면 안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여기에서 요거라고 이렇게 거꾸로 처리를 해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찾으면 안 돼요. 그럼 찾으면 그냥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갑자기 멘붕이 확 와요. 두 번째 범주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지문에서 범주를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준다고 하면 처리를 하시면서 가주셔야 된다. 처리를 해주시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실전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머릿속에 분절을 진짜 정확하게 해야 돼요. 딱 뭔가 갈라지듯이. 그죠? 뭔가 딱 물 이렇게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인천에 가니까 무의도? 뭐 이런 데 가니까 섬에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이 이렇게 열리고 거기 이제 갯벌 있고 그런데 별로 이제 데이트 장소로는 좋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를 낳고 나서 아이들 놓으라고 가면 좋은데 아무튼 데이트 장소는 좋지 않은데 진짜 이렇게 샥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탁 나눠지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제 머릿속에도 이렇게 딱 갈라져요. 앞에랑. 그래서 싹 밀어지고 이게 새로운 정보야. 그러니까 범주가 다른 범주가 나오면 칼같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랑 이거 나눠져 요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그 짐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구획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기 부분을 봤을 땐 일단 저는 머릿속에 확 선을 긋겠죠. 달라져. 근데 여기에서 보면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개체를 통하는 거다. 여기는 매개체를 통한 방법에 대한 범주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단순 확산에 의한 것과 다르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니까 얘는 단순 확산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초파리. 그 다음에 형태 발생 물질은 WG. 그 다음에 그것이 비대칭적으로 앞쪽으로만. 요거 뭐 메모라이징인데 뭐가 어려워요. 그쵸?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보면 선생님 앞쪽 뒤쪽 나중에 와서 봐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 되면 이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점점 이제는 메모라이징 수준도 조금 더 가지고 가서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쪽 뒤쪽 나오네 이렇게 가지 말고 그림에서 지금 보면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의 능력에서 많이 정확한 정보를 메모라이징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제가 주의해야 되는 건 쓸데없는 정보까지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게 문제인 거지 중요한 정보를 다 메모라이징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좋은 능력이다. 그거. 그래서 앞쪽이라는 단어까지 비대칭만 가지고 가면 너무 크다. 이젠. 왜냐면 그림까지 너무 친절하게 줬잖아요. 앞쪽이라고.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앞쪽으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비대칭적 그 다음에 앞쪽 이렇게 해서 힘줘서 읽고 가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대칭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쓰여진 글들이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형태로 된 게 1지문, 2문항에 이런 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걸 다 읽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도대체 매개체가 뭐야? 어떤 매개체로 전달하는데 매개체가 지금 일반적 진술이고 그 매개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걔 데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에선. 그러니까 매개체 뭐야 했더니 여기에서 수용체에 의한 거래요. 이거는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봐야 돼요. 수용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선 세포막에 둘러싸인 수식하고 있죠? 소낭의 흡수에 의한 전달. 이 두 가지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비확산, 비대칭적 앞쪽으로만 된다는 거네.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크게 읽었는지 그리고 매개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갔어야 이 수용체라든지 소낭의 흡수에 의해서 전달된다라는 게 메모라이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번 선택지가 눈에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수용체라든지 소낭이라든지 이게 메모라이징이 확 되어 있었어야 그 선택지를 봤을 때 임팩트가 확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론형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일반적 진술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화 요거를 연결하라. 그리고 걔가 선택지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매개체에 의한 거야. 근데 이 매개체가 지금 수용체랑 소낭에 의한 거야. 이렇게 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얘가 엄청 매력적인 거잖아요. 선택지에서 이거를 언급하면 얘가 정답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독해하실 때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막 머무르실 필요 없고 오히려 수용체나 소낭의 흡수에 의해서 전달되는구나. 비대칭적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인데 원래 보통 리트는 마지막 단락이 우리의 스타일이랑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피셋에서도 좋아하는 사고가 나와서 이 질문의 마지막 단락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A라는 동물은 단순한 확산, B라는 동물은 단순하지 않은 비대칭적 확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발생 단계에서 각 세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형태 발생 물질 농도 구배 형성을 한 가지 모델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다른 방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라고 해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특정 발생 단계에서는 여기 너무 매력적이죠. 우리 은는이라는 부분. 특정 발생 단계에서는 단순한 확산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환경이나 발생 단계에서는 비대칭적 이동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농도 구배가 형성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형태 발생 물질의 농도 구배 형성은 다양한 어떤 세포 및 기관의 형성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은 피셋에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네.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는 이런 문장들은 리트에만 줍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끝났을 땐 여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범주로 나눈 건 맞는데 특정 발생 단계에서 어떤 발생 단계에서는 단순한 확산, 다른 환경이나 발생 단계에서는 또 비대칭적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모델로만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가 나오겠죠. 그쵸? 일단은 이 두 가지 단순한 확산과 비대칭적 이동에 의한 어떤 농도 구배, 이게 두 가지의 어떠한 범주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것이 단계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정리하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쉽죠? 네. 과학 지문은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서 자꾸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자꾸 눈만 왔다 갔다 합니다. 독해는 뇌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제가 대신해 주길 원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해설을 해드리면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 되고 다시 이 지문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각 단락별로 의미 처리를 해보시는 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되는 거고, 아, 이렇게 정보들을 처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막, 아하, 그러네, 막 이렇게 이해가 돼.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는 그냥 알겠다는 거잖아요. 알겠다라는 건, 그건 그냥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들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과 뇌로 다시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 6번 한번 볼게요. 4번, 5번, 6번에서 우선은 지금 4번이랑 6번의 답이 되는 선택지가 조금 중요해요. 4번의 정답 5번이라고 제가 밑에다 써놨어요. 5번. 그 다음에 6번의 정답이 또 5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선은 4번, 6번이 우리 피셋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4번부터 볼게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일단 단순 확산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비대칭적 확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이라고 하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 범주가 2개 나오면 범주 속성이 바꿔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이라면 이 범주와 속성을 바꿔치기 하는 형태로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 두 가지의 연결을 보여주는 선택지 구조라는 점에서는 매력적이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나왔어요. 마지막에서 얼핏 보면 제대로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보면 5번을 보시면 형태 발생 물질은 척색이 있는 동물의 발생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밑줄 한번 접을게요. 척색이 있는 동물의 발생에서는. 그 다음에 초파리와 같은 무척추 동물의 발생에서는 이 두 개를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선택지에서는 이 두 개를 나눠주고 있는데 즉 두 가지의 범주로 철저히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문에서는 이 둘을 나누고 있나요? 나눠주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안에서도 다양한 모델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문장 자체도 초파리도 아니야. 초파리와 같은 무척추 동물의 발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파리를 통해서 비확산을 어떤 단순하지 않고 비대칭적인 확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척추 동물의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5번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 추론할 수 없는 선택지로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매칭이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이 범주인 거예요. 이 선택지에선. 이 두 가지의 범주로 지문에서 나눠주고 있냐. 척색이 있는 동물의 발생에서는 이거야.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에서는 이거야. 라는 기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런 기준을 지문에서 주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 확산, 비대칭적 확산 이 두 가지 연결하는 거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문장 독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서 별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WG라는 단어가 뭐지? 했다면 일단 잘못 읽은 거죠. 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뭐 찾는이라고 해서 네, WG가 뭐지 하면 안 돼요. WG가 뭐죠? 형태 발생 물질이죠. 그게 그냥 찾지 않아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형태 발생 물질 요거. 자, 그 다음에 앞머리만 한번 끊어볼게요. 1번에 보면 수용체 비대칭적 분포는 여기. 자, 그 다음에 WG를 발현하는 세포로부터 앞쪽으로 멀어질수록 거기 한번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손항에 의해서 전달되는 WG의 양은 끊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WG 합성 장소에서 앞쪽과 뒤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mRNA는 거기다 끊어볼게요. 그럼 4번 선택지는 mRNA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금 WG 수용체 유전자 또는 손항을 통해서 수송을 촉진한 유전자는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얘 번역하고 싶어져야 돼요. 아, 얘 맞아. 얘는 비대칭적이지.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비대칭적이지. 라는 그 번역의 과정을 하고 싶어야 돼요. 피셋에 따르면. 그래서 5번 선택지는 피셋이어도 정답이에요. 피셋이어도 5번 선택지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합성 장소 앞쪽에서 발현한다. 그래, 비대칭적이니까 앞쪽이지. 이렇게 해서 5번 딱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 선택지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선택지고 우리 추론형에서 스텝 1에서 강조했었던 선택지의 원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막 4번도 풀고 5번도 풀고 6번도 풀고 이러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6번만 딱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앞머리를 딱 끊었을 때 번역을 하고 싶은 거. 그 번역의 기준이 뭐예요? 단순한 확산이냐? 아니면 비대칭적인 확산이냐? 그거를 번역할 수 있는 선택지의 앞머리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보면 비대칭적 분포는 1번 선택지 있죠? 이렇게 대놓고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니까요. 비대칭적인 분포는 이렇게 1번 선택지처럼 최근에 안 줘요. 한번 그 선택지의 앞머리를 번역해야 돼요. 번역했을 때 비대칭적이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번 선택지보단 5번 선택지가 더 매력도가 있다. 그거. 그 다음에 2번은 저는 안 보겠죠. 왜냐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을수록으로 원리가 요새 최근에는 잘 답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문에서 만약에 어떤 관계, 특정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2번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관관계라든지 인과관계를 강조해주는 지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4번과 6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1번과 5번을 연결해서 왜 5번이 더 매력적인지 그거 정도만 피셋에 맞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확산과 비대칭적 확산 이 두 가지의 범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연결 짓고 있는 두 가지의 범주도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이건 사실 제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결국에는 그냥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 농도가 높으면 낮으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어떤 거와 연결되는지. 그래서 바닥판 세포라고 하지만 바닥판 세포가 아닌 다른 대상과 바꿔치기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확인만 하면 되는 단순 문제라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선택지에다 작게 한번 발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척색을 강조드렸잖아요. 척색. 결국 척색에서 분비되고 척색이 기준이 되어서 세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척색을 머릿속에 메모라이징 안 하고 가면 기억에서 뭐야? 척색 어딨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먼저 씹고 온 친구들은 척색이 없으면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선택지가 엄청나게 편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써드릴 때 이 척색이라는 게 선지화될 만한 키워드라고 했었잖아요. 요렇게. 제가 아까 이렇게. 그래서 괜히 제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척색이라는 단어는 메모라이징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 네. 자, 그 다음에, 잠시 디귿 선택지 잠깐 한번 볼게요. 분화되지 않은 신경관에 있는 세포들을 바닥판 세포를 형성하는 SHH에 역시보다 높은 농도의 SHH와 함께 배양하면 결국 바닥판 세포가 더 많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SHH의 역치보다 높은 경우 그럴 때 바닥판 세포가 더 많이 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까운 아까 농도가 더 많을수록 바닥판 세포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거를 뒤바꾼 선택지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나머지 선택지는 차분히 여러분들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판단 가능한 선택지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기억 선택지처럼 누군가는 되게 쉽게 가고 누군가는 되게 어렵게 가는 선택지 그런 거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 5, 6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쉴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선택했는지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랑 특강을 하든 뭘 할 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나름.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지문, 회피하고 싶은 지문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정보가 많은 지문들, 정보가 많으면 내가 배웠던 원리들을 적용을 못해요. 분명히 범주 있었던 거 나누는 것도 했었고 그냥 다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지문 읽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지문이 물론 피셋이 이 정도의 길이로 나오지는 않아요. 피셋의 지문의 성격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몰입, 집중, 적용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문에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문이 길고 어려우면 일단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 멘탈 무너짐을 언제까지 합리화할 겁니까? 그렇죠? 멘탈이 무너지면 아예 바닥까지 무너지던가 그리고 다시 세우던가 어쨌든 간에 충격파를 막 줬으면 다시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그 하나의 단락을 여러 번 읽어도 좋아요. 하나의 단락을 여러 번 읽어도 좋으니까 그 단락을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부딪힐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적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택지도 어렵지만 그래도 답이 되는 선택지가 피셋과 가까운지 그렇지 않은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피셋이라면 더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지문처럼 이렇게 단어,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려 읽어요. 머릿속에 안 넣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넣어야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척색은 넣어야 된다. SHH랑 아까 WG는 형태 발생 물질이구나.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들이. 왜 못했을까요? 그냥 현대 발생 물질이 뭐냐는 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신경 안 써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했었어야 된다. 제가 너무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몰아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자 4번부터 6번까지 했고요. 쉬는 시간 갖고서 그 다음에 할 텐데 쉬는 시간이 저는 그냥 드리지 않는 거 알죠? 문제를 푸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번과 2번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지문은 이 뭘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쓱 보세요. 쓱 보고 선생님의 해설이 완전히 필요한 내가 약한 지문이 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약한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손을 드는 겁니다. 1번이면 1번에 손을 들고 2번이면 2번을 손을 드는 겁니다. 아직 문제는 안 풀었지만 선별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1번. 오, 역시 과학 지문 약하죠. 2번. 셀 수가 없네요. 어쨌든 두 지문을 다 다루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 2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동안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 10분 뒤에 30번부터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